안녕하세요. 푸케치북입니다. 이번에는 맥두걸 박사의 자연식물식 제5장 인슐린이 낮아야 살이 빠진다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에서 시작한다. 침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중의 하나인 프티알렌이 가득 들어있다. 왜 우리의 침에는 지방 분해 효소인 라파아제가 없을까? 왜 우리의 침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가 없을까?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 인간은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무엇을 먹든지 우리는 한 가지 문제에 직면한다. 바로 배고픔이다. 살을 빼든 건강을 개선하든 우리는 모두 이 문제에 맞닥뜨리게 된다.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않게 살을 뺄 수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내게 묻는 질문이다. 살을 빼거나 건강을 회복하는데 배부름은 죄악이라고 교육받아 왔다. 그러나 자연식물식을 일주일만 실천해보면 이것이 너무나 쉬운 일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잠깐만 시간을 내서 내 말을 들어보면 이것이 왜 가능한지 알게 될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포만감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보자. 오래 씹어야 포만감이 온다. 당신도 알다시피 음식의 만족감은 맛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심리적인 문제만이 아니다. 과학자가 실험을 위해 호스로 당신의 위장에 음식을 집어넣는다면 포만감은 빨리 찾아오지 않는다. 포만감이 빨리 올수록 빨리 숟가락을 놓게 되기 때문에 호스로 집어넣는 음식은 포만감이 늦어질 것이고 당신은 계속 먹게 될 것이다. 체중 감량의 관점에서 본다면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과 생리적인 만족감 모두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음식을 천천히 그리고 완벽하게 씹어야 한다. 탄수화물의 소화는 입에서 시작한다. 침에는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 중의 하나인 프티알린이 가득 들어있다. 왜 우리의 침에는 지방 분해 요소인 라파아제가 없을까? 왜 우리의 침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가 없을까? 당신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그렇다. 우리 인간은 탄수화물을 먹는 동물이기 때문이다. 탄수화물 분해 요소는 말 그대로 탄수화물을 완벽하게 분해해준다. 입에서 완벽하게 씹어서 분해하기만 하면 달리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소화를 도와준다. 입에서 오래 씹어 잘게 부술수록 음식은 더 달콤해진다. 침은 음식을 녹여서 미각기관이 더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든다. 침과 프티알린은 음식을 더 맛있게 만드는데 적은 음식으로도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역할을 한다. 같은 양의 음식이라도 어떻게 씹느냐에 따라 만족감과 포만감의 정도가 달라진다. 같은 양이라도 오래 씹으면 덜 씹는 것보다 훨씬 더 포만감이 온다. 당신이 직접 실험해도 좋다. 하루나 이틀 동안 음식을 보통 때처럼 먹은 다음 똑같은 음식을 50번 이상 씹어서 다시 먹어보자. 전보다 훨씬 더 배가 부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에 먹었던 것보다 덜 먹었는데도 벌써 포만감이 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오래 씹을수록 적은 양으로 포만감이 생길 뿐 아니라 음식의 맛과 향을 더 느끼게 된다. 음식을 오래 씹는 것은 살을 빼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 당신은 죽 한 그릇을 30분 동안 천천히 씹어 먹을 수 있는가? 당신은 베트남 국수 쌀 한 그릇이나 파이 5조각을 천천히 씹어서 30분 동안 먹을 수 있는가? 인간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다. 우리는 보통 5에서 10분이면 꿀꺽 삼켜버리게 된다. 그러나 당신은 야채 샐러드나 현미밥이나 찐 옥수수를 꿀꺽 삼킬 수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밭에서 가져온 거친 음식들은 오래 씹을 수밖에 없다. 요리에서 목구멍으로 설설 넘어가는 공장 음식이 아니라 자연 그대로의 거친 음식이 정답이라는 말이다. 위를 가득 채워도 좋다.
맛을 본 다음에는 포만감이 들 때까지 마음껏 먹고 싶어진다. 살을 뺀다고 해서 매일 배가 고픈 상태로 지내기 원하는 사람은 없다. 음식에 대한 만족감 중에서 포만감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위가 가득 차게 되면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감소되기 때문이다. 위가 가득 차서 장기가 팽창하면 음식이 가득 찼다는 메시지를 뇌에 보낸다. 음식을 충분히 먹게 되면 위는 당신에게 배부름이란 메시지를 보내서 뇌가 더 이상의 음식을 거부하도록 만든다. 그러나 당신도 아시다시피 우리의 위에는 너무도 많은 종류의 음식들로 가득 채워진다. 햄버거 같은 고지방 음식부터 통곡물이나 감자 같은 복합 탄수화물까지 다양하다. 서로 다른 음식은 종류에 따라 체중 증가에 다른 영향을 미친다. 각각의 음식은 매우 다양한 칼로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식이섬유가 많을수록 칼로리가 적다. 대부분의 음식은 5가지 서로 다른 성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수분 등이 그것이다. 물론 그 외에 비타민과 미네랄 등 다른 성분도 조금씩 함유하고 있다. 동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당신이 선택한 음식에 들어있는 지방, 단백질, 탄수화물, 식이섬유, 수분 등이 얼마나 많은 칼로리를 만들어내는지 결정해준다. 물론 어떤 음식은 다른 음식보다 칼로리가 훨씬 높다. 5가지 음식 성분에 들어있는 1g당 칼로리는 우측 상단의 표와 같다. 이 숫자들은 특별한 음식을 만났을 때 더 확연히 드러난다. 1리터 정도의 위에 1kg 정도의 음식이 들어갔을 때를 생각해보자. 그때의 칼로리는 우측 하단의 표와 같다. 주요 음식 성분 5가지 중에서 3가지,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은 칼로리가 있다. 수분은 칼로리가 없지만 몸에 반드시 필요하다. 식이섬유는 몸에 흡수되지 않기 때문에 칼로리가 없다. 그러나 식이섬유는 음식을 먹을 때 포만감을 줄 뿐 아니라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소화와 배변을 돕는 데 필수적이다. 수분과 식이섬유는 칼로리가 없다. 이것들이 많은 음식일수록 칼로리가 적다는 뜻이고 이것들이 적을수록 칼로리가 높다는 뜻도 된다. 과일과 채소와 녹말 음식에는 식이섬유와 수분이 가득 들어있다. 식이섬유는 쓰레기 청소부다. 식이섬유는 오직 식물성 음식에서만 발견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기, 계란, 생선, 우유에는 식이섬유가 전혀 없다는 말이다. 식이섬유는 매우 중요한 성분이다. 식이섬유는 소화기관을 통과하면서 암을 유발하는 물질을 제거해준다. 식이섬유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대변으로 배설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도 수행한다. 칼로리 흡수를 낮춰주고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지방을 당신의 몸 밖으로 배설해준다. 또한 장의 활동을 촉진시켜 소화되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와 불필요한 칼로리의 제거를 돕는다.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는 수분과 잘 결합해서 위와 장에 있는 음식의 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자연히 포만감이 일찍 오게 되므로 과도한 칼로리의 섭취를 막는다. 또한 소화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많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식사 시간을 길게 해주고 포만감을 증대시켜주며 에너지 사용 능력을 증가시켜준다. 식이섬유는 주로 에너지를 오래 지속시켜주는 복합 탄수화물에 많은데 바로 과일, 채소, 통곡물에 듬뿍 들어있다. 식이섬유가 많은 식품은 또한 인슐린의 효율성과 민감성을 증가시켜 당이 세포에 쉽게 침투되도록 도와준다. 인슐린이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지면 포도당을 세포에 들어가게 인도하는 인슐린은 덜 필요해진다. 연비가 좋은 차에 고급 휘발유를 넣으면 적게 넣어도 멀리 갈 수 있다는 이치다.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인슐린 수치가 항상 낮고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체중 감량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체중 감량에 있어서 인슐린의 역할. 인슐린은 췌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이다. 인슐린은 혈액 속의 연료의 양을 일정하게 조절해주는 역할을 한다. 주로 글루코스를 혈액에서 세포에 침투시켜주는 일을 돕는다. 음식을 먹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더 생산한다. 보통 식사 전에 존재하는 인슐린에 비교하면 5배에서 7배 정도가 된다. 혈액에 인슐린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은 몸속에 혈당이 증가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과일 한 개를 먹거나 설탕을 약간만 먹어도 짧은 시간에 힘이 나는 것이다. 그러나 이때 에너지를 빨리 소비하게 되면 혈당 또한 급상승한 후 빨리 낮아진다. 공급이 멈추면 우리 몸은 뇌에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다는 신호를 보낸다. 즉, 식욕을 자극해서 더 먹게 만드는 것이다. 인슐린 수치가 올라갈수록 에너지는 더 많이 소비되고 식욕은 더 빨리 증가한다. 이런 방식으로 인슐린이 많아지면 식욕도 증가하고 음식을 더 많이 먹게 된다. 인슐린은 식욕을 자극하는 중요한 포인트다. 따라서 식욕을 조절해서 살을 빼려면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인슐린이 줄면 지방도 줄어든다. 인슐린은 식욕을 자극하고 혈당을 낮출 뿐만 아니라 지방의 소비를 조절한다. 단식을 하게 되면 인슐린 수치가 떨어지는데 지방은 미래의 에너지로 사용될 지방 조직에 저장되는 일을 보류한다. 지방을 분해하는 작용이 시작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당신이 무엇을 먹게 되면 인슐린은 일제히 지방 생성과 지방 저장을 증가시키는 일을 한다. 당연히 지방이 용해되거나 지방 조직에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도 한다. 간단히 말하면 인슐린은 다음과 같은 일을 통해서 비만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식욕을 증가시킨다. 지방의 저장을 증가시킨다. 지방의 방치를 금지시킨다. 무엇이 인슐린을 증가시키나? 일반적으로 고탄수화물, 고식이섬유, 저지방 식품은 인슐린의 역할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몸에 필요한 인슐린의 양을 줄여준다. 당연히 췌장은 인슐린을 많이 생산할 필요가 없다. 한편 고지방식품은 인슐린의 생성을 엄청나게 늘린다. 흰 빵이나 스파게티, 설탕, 흰 쌀밥 등과 같은 정제식품도 혈류량을 갑자기 증가시켜 빠른 시간에 대량으로 인슐린을 생산하도록 한다. 정제식품이 인슐린을 증가시키는 가장 큰 원인은 식이섬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점은 아주 중요하다. 이미 말했듯이 식이섬유는 인슐린의 증가를 억제하고 적은 양으로도 충분히 몸에서 작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배가시키는 성분이다. 인슐린과 체중 증가의 관계는 당뇨병 환자를 보면 확연히 드러난다. 당뇨병 환자는 일반적으로 비만인 경우가 많다. 당뇨병 환자들은 대부분 췌장에서 인슐린을 더 많이 생산하게 하는 약을 먹는다. 결과적으로 비만이 될 수밖에 없고 살을 빼야 한다는 평생의 짐을 지고 살게 된다. 인슐린을 증가시켜서 살을 더 찌우게 만드는 요인은 다음과 같다. 비만, 고지방식품, 설탕, 정제식품, 불규칙한 식사, 육체활동 없는 생활, 당뇨약, 인슐린 주사. 당뇨와 인슐린은 악순환 관계다. 살찐 사람들의 혈중 인슐린 수치가 높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살찐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악순환 속에서 살고 있다. 인슐린 수치가 높아서 배고픔을 더 느끼고 더 많이 먹게 되고 더 살이 찌게 되고 그래서 더 인슐린 수치가 높아지고 지방이 쉽게 저장되고 살이 더 찌는 악순환 속에 살게 된다. 반대로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살이 빠지고 인슐린 수치가 낮아지고 식욕이 감퇴되고 살이 점점 빠지는 것 말이다. 나는 자연식물실이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가장 효과적으로 끊어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인슐린을 낮게 유지하라. 복합 탄수화물 음식들은 대부분 식이섬유가 많고 지방이 적을 뿐 아니라 장을 매우 천천히 통과한다. 식이섬유는 탄수화물을 혈액 속에 매우 천천히 침투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당이 들어와도 인슐린의 양을 낮게 유지시킨다. 또한 적당한 육체활동은 혈당을 빨리 소비시켜서 인슐린의 요구량을 낮춰준다. 당뇨병 환자들은 당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인슐린을 사용한다. 그러나 많은 양의 인슐린은 피해야 한다. 인슐린이 많을수록 식욕이 생기고 지방 축적이 잘 되기 때문이다. 당뇨약은 건강에도 나쁘지만 살을 찌게 한다. 나는 한 번도 내 환자들에게 이런 약을 권해본 적이 없다. 당뇨병에 대한 올바른 처방은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병이나 암과 같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체중을 감량하는 일이다. 따라서 더 살을 찌게 하고 당뇨병을 악화시키는 약을 준다는 것은 마약 중독자에게 마약을 주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체중 감소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나는 이 책에서 많은 과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당신이 현명하다면 매우 효과적인 정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 하나만은 잊지 말길 바란다. 몸이 어떻게 변하느냐가 모든 것을 증명한다.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 어떤 의사가 방송에 나와서 건강 상식을 얘기하는데 그 의사가 뚱뚱하거나 혈색이 나쁘다면 어찌 그 의사의 말을 믿겠는가?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지원군이 있다. 우선 내가 그 증거다. 고기와 햄버거를 입에 달고 살았던 나는 엄청난 체중의 소유자였다. 18살에 중풍에 걸렸다. 그리고 음식을 바꾸어 체중을 30kg이나 줄였고 질병을 치료했다. 그것은 의대에서 아무도 내게 가르쳐 준 적이 없던 것들이다. 나의 경험을 사람들에게 알렸으며 나의 충고에 따라 음식을 바꾼 수많은 사람들이 체중을 줄였고 질병을 치료했다. 나의 방식을 따라 음식을 먹는다면 몸에 엄청난 변화를 줄 것이라고 장담한다. 나를 찾아온 조지에게 물어봐도 좋다. 캘리포니아에서 온 엄청난 체구의 조지는 52세였는데 무려 40kg을 뺐다. 조지는 그의 치과 의사가 나를 소개했다고 말했다. 우리 자연식물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6개월 만에 허리 사이즈를 60인치에서 52인치로 줄였고 몸무게를 175kg에서 135kg까지 뺐다. 죽었다가 살아난 기분이에요. 프로작이나 로모틸도 더 이상 먹지 않아요. 나는 옛날과 똑같이 하루 3끼를 먹지만 에너지가 넘칩니다. 일주일에 3-4번 가볍게 걸을 뿐이지만 살은 계속 빠지고 있어요. 조지는 운동 프로그램에는 조금 게으른 편이지만 지금도 꾸준히 살이 빠지고 있다. 그는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었다. 저는 심지어 임산부의 소변도 처방받은 적이 있어요. 18kg을 뺐지만 다시 27kg이 불었죠. 오프라 윈프리가 투자했던 웨이트 와처스라는 다이어트도 해봤는데 45kg 빠졌다가 54kg이 다시 쪘죠. 최면 다이어트, 침술요법까지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심장병이 생겨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54kg 빠졌다가 67kg이나 다시 쪘죠. 유동식 다이어트를 해서 22kg을 빠졌다가 31kg 더 찐 경우도 있었고요. 그가 말한 다른 다이어트와는 달리 자연식물식은 조지를 완전히 변화시켰다. 벌써 10명이 넘는 친구에게 자연식물식을 소개시켜 주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계속해서 건강한 상태로 살이 빠지는 내 모습을 보고 굴복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48세의 졸레나는 자연식물식을 경험하면서 외모도 젊어지고 피부가 아이처럼 깨끗해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밴쿠버에서 맥두걸 박사님의 강의에 참가했던 제 친구가 저와 제 남편에게 자연식물식을 추천했어요. 우리는 박사님의 책을 읽고 나서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죠. 현재 저는 17kg이 빠졌지만 전혀 배가 고프지 않아요. 오히려 전보다 더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전에는 아침을 안 먹었는데 지금은 점심 식사 때보다 더 많이 먹어요. 물론 모두 자연식물식이죠. 친구들이 10년 정도 젊어졌다고 해요. 피부도 깨끗해졌고 땀구멍도 작아졌습니다. 다리 근육도 탄탄해졌고요. 어깨와 배에 붙어있던 피하 지방도 거의 사라졌죠. 뚱뚱해서 불편했던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를 찾았어요. 허리를 굽힐 수도 있고 자유롭게 앉거나 일어설 수 있다니 내가 더 놀라워요. 오랫동안 괴롭혔던 어깨 통증도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우리 프로그램에 계속해서 참여하고 있다. 이것은 몇 킬로그램 뺐다가 다시 살이 찌는 시중의 일회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다. 평생 날씬한 몸매와 청명한 피부로 살게 해주는 지속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아니다. 이것은 프로그램이 아니다. 몸을 변화시켜 영혼을 고양시키는 라이프 스타일이자 정신혁명이라고 나는 감히 단언한다.